자, 오늘은 상승 다이어트랑 림매스업이랑 벌크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. 자, 우선은 상승 다이어트랑 림매스업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, 우선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. 우선 기본적으로 상승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상태에서 근육량을 올려주는 거를 상승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그 상승 다이어트라는 그 기준점이 체지방을 낮추면서 이제 근육량을 올린다라고 이제 그 올리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, 다이어트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영양적인 부분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근육을 올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양적인 부분이 내 몸 안에 충분하게 쌓여져야지만 이 근육량을 성장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근육량이라는 것 자체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줘야지만 근육량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.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그 체지방률이 10%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점점 체지방이 낮아질수록 남성 호르몬 자체가 많이 몸 안에서 부족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.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내 몸 안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육량에 대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.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상승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근육량이 안 올라가지는 않아.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상태에서도 근육량이 1, 2kg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어. 근데 그 정도가 올라가는 게 한계지,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근육량을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야. 근데 우리가 이제 림매스업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체지방률이 못해도 10%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 벌크업을 진행을 해주는데, 이제 상승 다이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살을 빼는 상태에서 근육량을 올리기 때문에 이 림매스업이랑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. 림매스업은 내가 적절한 탄수화물을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체지방률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탄수화물을 위로 올려준 상태에서 먹어줌으로써 근육량을 계속 올려주는 거야.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내가 10%에서 9%로 떨어졌다. 그러면 그 10% 상태를 다시 유지한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탄수화물을 내 매크로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근육량을 올리는 걸 림매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벌크업은 거의 11%에서 15% 정도에 대한 체지방을 올라가는 거를 내가 좀 감수하면서 근육량을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돼.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퍼센트 게이지로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15%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체지방률도 내 몸 안에서,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지방률에서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돼. 그러면은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내 몸 안에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. 그렇기 때문에 벌크업을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, 그 상태에서 내가 근육량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쉽게 근육량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. 그래서 벌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일반식을 막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적절한 그 영양 성분에 대한 그 표지를 보면서 살이 찌는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근육량을 올려줘야 돼.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살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. 이 음식 때려놓고 저 음식 때려놓고 하면서 11%에서 15%에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20%까지 넘어가게 된다고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. 그래서 상승 다이어트랑 림매스업이랑 벌크업은 그 세 가지가 거의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. 그래서 조금 쉽게 마지막에 풀어주면은 상승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% 정도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근육량을 올리는 건데, 실제로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림매스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바디빌딩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유지어터들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체지방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근육량을 상승시키는 친구들이 있지.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체중을 유지를 하면서 10% 내지 몇 프로 정도 자기네들이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방식으로 식단을 가져가면서 림매스업을 진행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헤비급 선수라든지 조금 더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이제 이거는 식단을 내가 그냥 깨끗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식단을 일반식을 같이 섞어서 먹느냐에 대한 차이지, 실제로 11%에서 15%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벌크업을 조금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우리가 특히 벌크업을 진행할 때는 일반식을 많이 먹되 체지방률을 15% 이상으로 올리지 않게 조심조심히 내 몸을 확인을 하면서 근육량을 올려줬으면 좋겠어. 여기까지 끝. 우선은
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다이어트랑 림매스업이랑 이 벌크업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봤을 때는 애매하단 말이야.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. 왜냐면은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강도 있는 운동이 어쨌든 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. 근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그 강도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없어. 솔직하게 얘기해서. 누구한테 코칭을 받고 옆에서 강압적으로 운동을 해줘야지만 그 강도 있는 훈련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.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뭐 상승 다이어트든 뭐 림매스업이든 벌크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그냥 취미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지. 그래서 일반인은 내가 선수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내가 몸을 사이즈를 올리는 게 어쨌든 목적이잖아. 그러면은 그 지금 먹는 상태로 열심히 유지를 하면서 근육량에 대한 강도라기보다는 우선은 그 횟수에 대한 반복이라든지 그리고 중량을 조금 다루면서 차라리 근육을 성장시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. 왜냐면 내가 벌크업 하려고 뭐 한다고 실패하고 림매스 한다고 해서 뭐 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지금 먹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운동을 하든 2년을 운동을 하든 거기서 근육량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땐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. 끝.